살짝 노킹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고급류를 주유했건 일반유를 주유했건 그 다음에 뭐 이제 사람들이 간혹가다 여기 M 버튼이 이제 스티어링에 없기 때문에 뭐 가짜 M이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 정말요? 근데 사실 뭐 M 버튼이라는 게 좀 약간 여기 보면 이제 뭐 차에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께서는 포르테 쿱과 이 차량을 이제 구분을 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포르테 쿱이요? 물론 배지를 떼어놓고 비교를 하게 된다면 이 차가 제가 쿠페로서 조금 아쉬운 바디 쉐이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혹시 뭐 기능이나 옵션 중에 좀 장점이 좀 있다면 옵션은 일단 하나도 없습니다. 뭐 네. 제가 좀 놀랬던 옵션 중에 하나가 네, 사실 궁금해요. 네. 몰랐는데 있더라고요. 어. 좀 신기하게 그 기능이 있다는 게 저는 좀 놀랬고 사고 대차를 이제 그때 그 엑센트나 이제 아반떼로 대차를 해준다고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는 엑센트다. 근데 네. 제가 이야기를 잘해서 아반떼급으로 대차가 되도록 최대한 고객님 편의를 들어주겠다. 요래 그거는 장점이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사고 대차 차가 좋다. 이거 단점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단점이자 장점이네요. 이거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점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 안에 이제 이거 M2 타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을 하실 겁니다. 사실 요게 낮에 그늘 있는 곳을 지나가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LCI 모델 때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단점을 계속 읊는 순간 이 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그렇게 조회수 많이 안 나와서 근데 이제 M2 구매하신 분들 그래도 모르고 구매를 하는 것보다 어차피 살 사람 분명 사거든요. 그렇죠. 요 차는 단점 하나를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건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네네. 말씀 정말 잘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끝인가요? 더 얘기해야 돼요, 단점? 네, 저 다 궁금해요. 진짜. 단점 같은 경우는 일단 끝인가요? 또 있습니다. 예. 일단 뭐 딜러분 같으세요, 되게. 되게 멋지세요. 딜러 할까요? 예. 그 또 끝인가요, 이제? 그 정도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이 뭐 또 찾으면 나올 텐데 지금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또 있나요? 일단은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요거 스포츠 굉장한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인가요, 이제? 또 있나요? 일단은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알겠습니다. 네네. 이제 더 없을 것 같은데 또 있나요? 없습니다 이제. 없어요 이제. 한것 같으세요. 일단은 이거는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기본 그런 상황이라서 장거리 운전하면 예민하신 분들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명확하게 불편한 게 예를 들어서 현대 기아차들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거기 익숙해져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뭔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레 생각이 듭니다. 날카로우셨어요. 네네. 운전을 하시기에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여성분이 이 차를 운영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 디스크 걸릴 정도로의 그런 목 디스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 출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목 디스크 유발하려면 한 500마력, 600마력은 돼야 될 것 같고 하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체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메인터너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메인터넌스 같은 경우에는 뭐 혹시 월에 얼마를 벌어야 이 차량 탈 수 있을까요? 이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풀알부로 사서? 아니요, 풀알부는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이 차에 대한 일단은 M2 별명 자체가 이제 또 이거는 그냥 조립을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하면 그 소리 안 납니다. 근데 또 타다 보면 대해서 뭐 커뮤니티도 많이 보셨을 것 같으신데 차를 사기 전에 네, 맞습니다. 뭐 카페도 들어가 보고 뭐 저런 뭐 이렇게 많은 정보를 좀 캐치를 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어떤 걸 제일 많이 보셨는지? 일단 제일 많이 보는 거는 그러면 혹시 커뮤니티 이슈에서 지금 뭐 가장 핫한 부분은 혹시 어떤 거예요? 일단은 이 차는 커뮤니티 이슈에서 핫한 거는 이게 조금 더 가면 좀 약간 철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나마 하얀색이라서 다행인데 초 치는 친구분도 혹시 좀 계시지 않아요? 야, 이 돈이면 뭐 어쩌고 그 돈충들 좀 많이 계시는데 그리고 차 뒤에도 보니까 헬멧이 있어요. 그 서킷에서 제가 이용하는 헬멧이고 그러면 평상시에도 그냥 헬멧 쓰고 뭐 운전하실 때 있나요? 그러니까 서킷을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서킷 기분이라도 좀 내고 싶다 해가지고 여기서 헬멧 쓰고 그런 적 없으시고요? 제가 이거 있다고 얘기해야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또라이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운영하실지 길게 가져갈 만한 차는 솔직히 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좀 실용성을 추구하시는 분은 빵점입니다. 그렇죠. 근데 빵점도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실용성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 차의 존재 여부도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자.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 M2고요. 자, 일단은 차주님 저희 간단하게 좀 자기 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BMW M2 운영하고 있는 네. 30대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보험료 때문에 그런데 혹시 나이 정도 맞죠? 나이는 이제 30대 초반이고요. 네,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아니, 저희 나이가 혹시 나이는 33입니다. 33이시고. 그러면은 이제 이 차량의 차량명과 연식, 등급, 트림이 좀 있다면은. 요거는 이제 단일 트림으로 판매가 되었고요. 네. 2017년 4월식이고 네. 예, 요거는 이제 M2 초기형 모델로 보시면 됩니다. 별도 다른 트림은 없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스티어링 휠 에디션이 나왔었는데 네. 그 이전 모델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최근에 네. 나온 M2가 아닌 가장 먼저 나왔던 가장 제일 오래된 M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의 소유 기간과 키로수가 좀 궁금한데요. 제가 이 차량을 18,000km대 중고로 데려와서 현재 지금 32,000km 정도 네. 오도메타 찍혀 있고 네. 운용 기간은 한 7개월 정도 된 것 7개월 같습니다. 정도. 네, 그러면은 혹시 M2 쿠페도 보면은 막 컴페티션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다양한 트림이 좀 이제 있는데 혹시 초기형 모델로 혹시 가지고 온 이유가 좀 있다면? 사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아무래도 가격적인 요소가 제일 크게 작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예, 가격 레인지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초기형 모델부터 뭐 컴페티션 또 최근에 나온 CS 버전까지 고려를 한다면 가격 차이가 거의 3배가 납니다. 동일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세컨카로 운용을 위해서 네. 가장 저렴한 초기형 모델을 중고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좀 추천하는 등급이 좀 있다면은? 일단은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완전 뭐 소장이나 네. 뭐 포스트카로 완전 내가 갖고 싶은 차의 의미를 부여하신다면 최소 컴페티션 등급 정도 그 정도가 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세컨으로 그냥 드라이빙의 재미를 느끼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생각을 하신다면 네. 저처럼 이게 초기형 중고 모델이 굉장히 가격이 또 착하기 때문에 벨로스터인 신차 가격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컴페티션으로 아까 추천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은? 아무래도 컴페티션 같은 경우에는 S55 엔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적인 M2 초기형이랑은 엔진이 아예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트윈 터보 엔진이 들어가고 얘는 이제 싱글 터보기 때문에 네. 출력에서도 약 한 40, 50마력 정도? 50마력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 예, 이렇게 출력에서 차이를 보여주도 성능 차이도 나기 때문에 좀 더 짜릿한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 컴페티션 모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컴페티션부터 이제 M 버튼이 또 달려서 나오죠. 그렇습니다. M 버튼이 이제 커스텀 모드로 변환을 하는 모드인데 아쉽게도 초기형 M2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모드 요 자리에 이제 버튼이 있는데 초기형 모델은 위치하고 있지 않고 컴페티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커스텀 모드와 동시에 변속기의 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변속 감도 조절, 그 다음에 엔진 RPM 반응 조절 버튼이 여러 가지 이렇게 위치하고 있으나 초기형 모델은 부재합니다. 부재하다. 네네. 자, 그러면 이 차량의 차량 금액. 일단은 뭐 제가 중고 구매한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3천만 원대 중반 정도가 되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신차 가격은 처음에 런칭했을 때는 7,500만 원에 판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BMW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가격의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차종을 구매하신 분들은 적어도 이제 6천만 원대 중후반이 되지 않을까 실거래가 기준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혹시 결제는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결제는 그냥 현금으로. 어차피 뭐 중고차니까 현금 일시불로 구매를 했고 뭐 저당 뭐 하나도 없겠죠. 그러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 차종을 구매하시기 전에 다른 경쟁 차종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사실 경쟁 차종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에서 경쟁 차종이 없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가격대에 후륜구동의 쿠페 바디에 게다가 또 6기통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전무하기 때문에 경쟁 차종은 따로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조금 더 좋은 차종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바디 스펙을 가지고 있는 차는 이 차가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차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M2로 그냥 바로 결정을 이제 하신 네,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의 보험료가 좀 궁금한데요. 예. 혹시 보험료가 혹시 얼마나 나가나요? 보험료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모든 뭐 조건을 다 포함해가지고 자차 보험에 뭐 댐을 최대로 다 넣었을 때 뭐 제 나이 기준으로는 이제 184만 원 현대해상에서 결제를 하였고요. 이런 부분 약간만 뭐 참고만 하시되 보험료는 아무래도 개인적인 요소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 절대적인 수치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1년 자동차 세금은 혹시 얼마예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이제 감가를 포함해서 3,000cc니까 제가 작년 연납 할인율을 포함했을 때 약 70만 원 정도 납부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고급류, 일반류에 대한 질문인데 네네. 물론 당연하시겠지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일단은 계신지?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옥탄가 95 이상 또는 이제 98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고급류를 이제 권장이 아닌 필수로 뭐 요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고급류 주유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있습니다. 네. 사유가 이제 지방 쪽으로 놀러 가게 되면 고급류를 이제 판매하는 주유소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고급류에 대한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류로 다 넣고 계시고 일반류는 그렇습니다. 한 번도 넣어보신 적은 없고? 일반류 한 번도 안 넣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래요? 넣었다고. 왜냐하면 네. 기름은 없는데 네. 뭐 차는 움직일 수 없고 네. 보험사를 불러도 당연히 뭐 일반유 가져오겠고 그렇죠. 그럴 경우에 저는 좀 옥탄 부스터를 자주 활용을 했었습니다. 옥탄 부스터를. 그렇습니다. 뭐 온딜카에서 나오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요새 뭐 옥탄 부스터 유명한 브랜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부스터를 좀 가지고 다니면서 일반유에 섞어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노킹 같은 것도 혹시 뭐 나신 적 있으셨나요? 일단은 뭐 이 차종을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럴지 모르겠는데 냉간 시동 시에 살짝 노킹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고급유를 주유했건 일반유를 주유했건 그거와 관계없이 살짝 미세한 노킹은 좀 나타나는 걸로. 이거 제 차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저기 좀 얘기를 해보니까 다수의 차량들이 살짝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게 가득 넣는 비용은 혹시 어떻게 돼요? 일단은 기름이 이 차량 같은 경우 연료 탱크가 53리터입니다. 근데 53리터라고 해서 53리터 다 주유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강심장 분들은 그럴 수가 있는데 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BMW 같은 경우는 연료량이 굉장히 적게 있을 때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엔진 기능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로틀 궤도가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든지 좀 파워풀한 주행이 아예 미리 가능하지 않도록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가득 주유했을 경우에는 뭐 제가 50리터까지 넣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목까지 다 떨어졌을 때죠. 9만 원 정도 주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의 연비가 좀 궁금한데요. 네네. 혹시 연비는 어떻게 돼요? 연비는 일단 시내 주행 기준으로 5km 미만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고속 주행을 진짜 나는 뭐 이제 거의 경차보다 느리게 가겠다라는 마인드로 몸에서 거의 사리가 나올 정도로 주행을 할 경우에는 연비 10km는 나옵니다. 10km 나와요? 근데 사실 이 차의 연비가 10km/L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는 게 이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이 연비 주행하실 분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연비 주행을 할 거면 이런 차를 살 게 아니죠. 그렇죠. 차라리 이 차를 유지하는데 보험과 세금과 감가의 큰 비용을 부담하면서 연비 주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맞습니다.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차의 연비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km 가는데 300원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에 좀 장점이 좀 있다면은 네네. 혹시 어떤 게 일단 있을까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그랜저나 산타페 정도 구매 가격에 BMW M 배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사람들이 간혹가다 여기 M 버튼이 이제 스티어링에 없기 때문에 뭐 가짜 M이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오너로서 따로 항변할 말씀은 없지만 저는 그분들께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직접 타보시면 제가 이 차를 이제 인제 서킷에서도 운용을 하고 뭐 랩타임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제가 뭐 전문 드라이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운영을 해보면 이 차가 진짜 M이 맞다고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M 버튼이 있으면은 그건 더 진짜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M 버튼이라는 게 좀 약간 여기 보면 이제 일반 차량처럼 스포츠, 그 다음에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일반 컴포트 모드가 있는데 일반 차량에 불과한 이렇게 드라이빙 세팅하는 거 요게 좀 아쉬울 뿐이지 M 버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요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조정한 값을 내가 알고 싶은 내가 이용하고 싶은 커스텀 값에 입력시킬 수 있다는 그거 외에는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는 M 버튼의 부재가 상징성을 띠는 것 뿐이지 그걸로써 뭐 드라이빙 성능이 뭐 안 좋다, M 버튼이 들어가면 더 좋아진다, 뭐 이거는 제가 크게 공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좀 있다면은 일단 뭐 장점이 있다면 제가 예전에 운영하던 차량이 제네시스 쿠페 3.8 수동 모델이었는데 수동이요? 그렇습니다. 제네시스 쿠페는 뭐 거의 수동 모델이 아니면 그 진가를 느끼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감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운영하던 차가 그 V6의 느낌이었다면 요게 이제 실키6라고 해서 보통 이제 IL6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라인6라고 얘기하는데 인라인6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일단 V6 엔진보다 배기음이 좀 더 카랑카랑하고 약간 이제 거짓말 조금 보태자면 약간 슈퍼카틱한 소리도 납니다. 카랑카랑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뭐 포르쉐 수평대항 6기통 느낌 그런 느낌이 살짝 나기 때문에 배기음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좀 있다면은? 장점이 좀 있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뭐 젊은 분들께서는 네. 좀 더 이제 튀는 차를 좋아하시겠지만 요게 또 하얀색이고 네. 시그니처 컬러인 롱비치 블루가 아니다 보니까 네.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그런 일반적인 네. 소형 쿠페로 보입니다. 네. 뭐 차에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께서는 포르테 쿱과 이 차량을 이제 구분을 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포르테 정도로. 쿱이요? 물론 뭐 제가 좀 말이 이게 좀 심할 수 있는데 아, 괜찮아요. 네, 사실 배지를 떼어놓고 비교를 하게 된다면 이 차가 제가 쿠페로서 조금 아쉬운 바디 쉐이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쿠페는 사실 뒤에 루프 라인이 굉장히 누워 있는데 M2 쿠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쿠페다운 면모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사이드뷰 실루엣을 보면 쿠페로서의 면모를 좀 많이 못 갖추고 있다 보니까 네. 예, 저희가 이제 쿠페형 승용차인 포르테 쿱이나 네. K3 쿱과 같은 네. 바디 쉐이프를 갖고 있다는 것도 좀 단점입니다. 아, 그건 단점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괜찮습니다. 괜찮다. 제가 봤을 땐 네, 결론적으로는 뭐 괜찮은 건데 자, 평범한 네. 척하면서 평범하지 않은 평범해. 아, 그렇습니다. 이제 뭔가 장점이 좀 거의 다 떨어져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사실 없어요. 짜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많진 않은데 힘드네요 이게. 거짓말을 제가 잘 못하는 타입이라서. 자, 그러면 이제 혹시 뭐 기능이나 옵션 중에 좀 장점이 좀 있다면은? 옵션은 일단 하나도 없습니다. 뭐 네. 그나마 저는 열선 시트에 감사를 하고 있고 뭐 아, 예. 통풍 시트 이런 거 절대 기대하시면 안 되는데 아, 예. 제가 좀 놀랬던 옵션 중에 하나가 아, 예, 사실 궁금해요. 우리나라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동 시트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토 리버스 기능이라고 해서 우측에 사이드 미러가 R단 기어를 넣었을 때 자동 하향되는 기능이 있는데 예. 몰랐는데 있더라고요. 어. 좀 신기하게 그 기능이 있다는 게 저는 좀 놀랬고 그거 이외에 뭐 특별한 옵션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옵션은 사실 이 차를 구매하시는 네. 분들께 옵션이 뭐가 중요할까 싶습니다.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이 차의 특징으로서 중요한 부분은 후륜 구동과 6기통 엔진 그리고 쿠페 그리고 BMW M의 혈통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여기서 뭐 통풍 시트가 되고 차선 그렇죠. 이탈 보조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좀 단점이 좀 있다면은 혹시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단점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뭐 가짜 M이라는 별명도 좀 네. 듣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소형차 기준이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뭐 그런 일화가 하나 있었는데 이 차량을 주차해 놨는데 네. 뭐 행인분이 지나가시다 오토바이하고 좀 접촉이 생겨서 오토바이가 제 쪽으로 날라와서 주차해 놓은 차를 가격을 했었는데 보험사분께서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잘 모르셔서 네. 사고 대차를 이제 그때 그 엑센트나 이제 아반떼로 대차를 해준다고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네. 아반떼 밑에 소형급인데 잘 하면 아반떼로 해줄 수도 있고 뭐 원래는 엑센트다 근데 네. 제가 이야기를 잘해서 아. 아반떼급으로 대차가 되도록 최대한 고객님 편의를 들어주겠다 야. 요랬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험사분께 죄송한데 요게 이 시리즈는 맞으나 배기량도 3000cc고 예, 요거는 M2 차량인데 어떻게 딴 차로 안 되겠습니까? 네. 해서 CLS로 나왔습니다. 아, CLS로? 그렇습니다. 아, 그거는 장점이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차가, 네. 차가 좋다. 이거 단점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네, 단점이자 장점이네요. 이거 네.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뭐 기능 중에 또 단점이 또 있나요? 그거 외에는 딱히 네. 단점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 안에 이제 약간 이 차의 스포츠성과 연관을 지었을 때도 단점으로밖에 작용할 수 없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초기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거 M2 타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을 하실 겁니다. 계기판이 시인성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사실 요게 낮에 그늘 있는 곳을 지나가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LCI 모델 때는 계기판이 LED로 바뀌어가지고 시인성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 차량은 초기형 모델이기 때문에 계기판의 시인성이 굉장히 안 좋은 점. 요거는 이제 스포츠 주행과도 결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게이지를 좀 많이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네. 이거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끝인가요, 이제 단점이? 단점 차지만 많은데 네. 단점을 얘기하는 시간보다는 네. 좀 장점에 포커스를 두고 싶다 보니까 예, 뭐 M2 차주분들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네네. 이게 국내에 총 판매된 게 CS 버전 단종을 끝으로 총 한 980대 정도밖에 우리나라에 팔리지 않은 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단점을 계속 읊는 순간 이 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그렇게 조회수 많이 안 나와서 근데 이제 M2 구매하신 분들 그래도 모르고 구매를 하는 것보다 어차피 살 사람 분명 사거든요. 그렇죠. 예, 이 차는 뭐 진짜 보통 분들이 사시는 차는 아니고 찐으로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환자분들께서 구매를 많이 하실 거라고 이제 조심스레 예측이 되는 바 단점 하나를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건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좋지 않은 연비 대비해서 차량의 체구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연료 탱크가 너무 작아요. 아. 예, 그래서 좀 과격한 주행을 할 때 연비가 한 3, 4 정도 나오는데 네. 이 정도 나오는 거 기준으로 53리터 탱크를 사용을 하자고 하면 진짜 주유소를 좀 자주 가야 되는 자주 상황이 가야 생깁니다. 돼요. 아.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제리캔이라고 해서 네. 고급류 사용하시는 분들은 뒤에 말통에 기름을 한 통 더 넣고 다닙니다. 아. 저희 예전에 네. 군대에 있을 때 레토나 1호차 이런 거 보면 옆에 보조 연료 탱크가 하나 더 달려 있잖아요. 네. 드럼통, 말통 같은 거 하나. 네네네. 예, M2 타시는 분들 대부분 서킷 다니실 때 그 말통을 활용합니다. 아. 예, 좀 표현을 순화하자면 제리캔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네. 말씀 정말 잘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유,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끝인가요? 더 얘기해야 돼요, 단점? 네. 저 다 궁금해요, 진짜. 단점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어떻게 보면 차가 생각보다 무겁다는 점이에요. 중요한 정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네. 차가 지금 공차 기준으로 건조 중량, 건조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케미컬류를 주입했을 때 네. 1580kg입니다. 근데 요거보다 이제 바디 쉐이프가 더 크고 그리고 더 상위 모델인 M3, M4보다 가벼울 것 같으나 무게가 동일합니다. 예, 이유는 그만큼 경량화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후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생 철판으로 만들어졌고 네. M3나 M4 같은 경우는 F바디 기준으로 루프가 카본입니다. 얘는 그냥 이제 철판. 어쨌든 이제 뭐 일부 알루미늄 부품을 M3에서 쓰던 만큼 쓰진 않았기 때문에 네. 체구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이게 또 무거운 차라는 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좀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네. 끝인가요? 또 있습니다. 아, 예. 일단 뭐 후륜구동 차량을 처음 접하는 분들께는 약간 운전이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운전이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네. 이 차량을 서킷에서 운용을 하실 때 아무래도 이제 싱글 터보다 보니까 그 토크가 플랫하게 나올 때가 있고 또 갑자기 확 터질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토크가 갑자기 나올 때 뒤에 엉덩이를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또 그럴 정도의 실력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자세 제어 장치를 다 끄진 않고 서킷에서 주행을 하는데 네. 예, 후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킷에서 운전이 어려움과 동시에 이 차량은 터보 차량이고 갑자기 이제 토크가 나올 때 그때 토크 밴드에서 리어를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서킷에서 사고가 난다면 예, 폐가망신하실 수 있다는 점, 요게 또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토크가 왜 갑자기 나오죠? 보통 이제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자연흡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리니어하게 나오는 편인데 터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RPM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1350부터 거의 5000rpm까지 플랫하게 나오는 걸로 네. 물론 뭐 그래프를 제가 봐야겠는데 네. 예,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떤 특정 RPM 구간에서부터 굉장히 강한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그 토크를 다 리어로만 전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카운터 스티어를 좀 주면서 운전을 해야 되고, 좋은 표현을 쓰자면 짜릿한 운전이 될 수 있고 나쁜 표현을 빌리자면 좀 운전이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사고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운전 스킬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않고 이 차를 운용할 경우에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이 차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딜러분 같으세요, 되게. 되게 멋지세요. 딜러 할까요? 예. 그 또 끝인가 이제? 그 정도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이 뭐 또 찾으면 나올 텐데 지금 너무 딱히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또 있나요? 일단은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요거 스포츠카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요게 스포츠카임에도 불구하고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예전에 탔던 제네시스 쿠페나 뭐 이런 차량보다도 기본 순정 시트 기준 시트고가 좀 높아서 뭔가 이제 약간 스포티한 느낌을 굉장히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시트 포지션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린데 시트 포지션의 원탑은 제가 봤을 때 슈퍼카를 제외한다면 토요타 86이나 한국차 치고는 투스카니 굉장히 시트 포지션이 낮아가지고 마치 썰매를 타고 다리가 일단 쫙 펴지거든요. 엑셀레이터 조작할 때까지. 그래서 그런 차들에 비해서 시트고가 높아서 시트 포지션이 안 좋은 점. 근데 시트 포지션이 높다는 걸 좋은 편으로 하자면 시야가 좋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차는 시트 포지션이 낮고 무게중심이 낮아야 드라이빙의 짜릿함을 배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이 높은 거는 굉장한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인가요 이제? 또 있나요? 일단은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차량이 가격 대비 내장재 수준이 정말 형편없어요. 내장재 같은 경우에 마감 처리를 한 부분을 보면 요즘 차들 뭐 가죽 스티치도 많이 들어가고 천연 가죽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조 가죽 감싸기 이런 것도 좀 많이 해주는 편인데 이 차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장재에는 정말 자비가 없습니다. 내장재 좀 아쉽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판매 가격 기준으로는 거의 뭐 7,500돈 하는 차인데 7,500만 원 하는 차의 내장재 수준이
거의 뭐 소나타보다 안 좋고 아반떼보다는 조금 좋은 수준? 물론 뭐 요런데 약간의 이제 스웨이드 갖다가 네. 약간 욕을 좀 덜 먹으려고 한 노력이 보이긴 하나 네. 내장재의 수준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네. 이제 더 없을 것 같은데 또 있나요? 없습니다 이제. 없어요 예. 이제. 예. 아, 감사합니다. 근데 네. 뭐 이제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주행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쵸.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이 패밀리카로 구매하시는 것도 아니고 당연하죠. 이 차의 그쵸. 내장재를 보시는 분도 없을 테고 네. 이 차는 오로지 잘 달리고 잘 서고 그쵸. 서킷에서 짜릿한 느낌을 주면 되는 차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에 있어서는 충분히 만족을 했기 때문에 그쵸, 그쵸. 예. 그런 부분이 저는 단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굳이 단점은 또 아닐 수도 있다는 점 그쵸. 이렇게 좀 포장을 하겠습니다. 예, 아, 맞아요. 정말로, 예, 차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근데 이제, 모르는 것보다 일단 알고 가는 게 좀 좋으니까. 네네. 예, 물론, 장점이 다 커버를 해준다는 거. 그렇습니다. 예, 저도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네네. 자,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시트 포지션인데, 혹시 이 시트와 악셀, 브레이크, 핸들 위치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이거는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기본 E 시리즈 바디에 M3에 하체를 집어넣고 M3에 이제 미션을 좀 공유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똑같은 미션은 아마 아닐 텐데 어느 정도 하우징은 동일한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넓어졌어요. 네. 요 센터 터널이 넓어지고 기존 E 시리즈 대비 근데 시트는 따로 설계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컴피티션 시트는 다른데 네. 요 초기형 시트는 제대로 이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일치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살짝 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장거리 운전하면 예민하신 분들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겠는데 네. 다른 유튜버 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실 때 네. 말씀하셨던 말들을 좀 인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버튼부 위치들은 좀 혹시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제가 뭐 이게 모든 차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BMW F바디의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오디오 시스템 이런 부분들의 배치를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하지 못했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제가 현대, 기아차, 뭐 제네시스 이런 브랜드만 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브랜드에서 만든 공조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컨트롤 유닛에 익숙해져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명확하게 불편한 게 예를 들어서 곡을 넘기려고 하면 딱 위로 넘기면 다음 곡, 아래로 하면 이전 곡. 이게 제일 편한 버튼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곡을 넘길 때 한 번 누르고 위로 할지 아래로 할지 선택을 한 다음에 또 한 번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버튼을 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볼륨을 올리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볼륨은 사실 어떤 게 직관적일까요? 확 올리고 확 내리려면 확 돌아가고 확 내려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1단계 1단계 버튼으로 하면 볼륨을 크게 올리고 싶을 때는 이거 하루 종일 누르고 있어야 되고 물론 뭐 무트 모드가 따로 있어요. 네. 뭐 음소거 모드가 있긴 하지만 내릴 때도 다다다다다 눌러야 되고 그거 길게 누르면 되지 않아요? 길게 누르면 되기는 하는데 그거보다도 사실 이제 뭔가 조그식으로 돌아가는 게 더 편한 기본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뭐 운전을 한 손으로 하실 때 보통 기어봉을 이렇게 만지거나 아니면 뭐 여기 이렇게 팔걸이를 놓고 왼쪽 그쵸. 손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바꿀 때 오디오 버튼이 왼쪽에 있으면 좋을 텐데 크루즈 버튼이 있더라고요. 사실 크루즈 버튼은 뭐냐면 정속 주행 장치로 해놓고 안 만지잖아요, 보통. 예.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갖다 놓고 요걸 이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현대 기아차들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제가 거기 익숙해져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뭔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레 생각이 듭니다. 날카로우셨어요. 네네, 이거 좀 불편하더라고요. 실제로 써보니까. 그거 외에는 뭐 다른 이런 뭐 버튼 뭐 이런 데서 다 괜찮으신 거죠? 네, 별로 쓰는 것들이 없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에어컨만 되면 되죠. 뭐. 에어컨, 예, 그렇죠. 히터는 안 돼도 되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승차가 서스펜션에 대한 질문인데 혹시 일단은 뭐 서스펜션이 좀 하드하긴 한 것 같아요. 일반 하드하다. 승용차 기준 하드하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승차감 좋은 차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그랜저. 그랜저 대비는 굉장히 하드한 편이죠. 근데 이 하드한 부분에 하셨던 분들, 예를 들면 뭐 제네시스 쿠페 뭐 이런 차량에 일체형 서스펜션 사용하신 분들한테는 이거 이 정도면 이제 많이 편안한 차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굉장히 좀 하드한 편인데 이거는 개개인마다 느끼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견딜 수 있는 부분이다 아니다를 제가 뭐 객관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고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면 승차감이 되게 좋기는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방지턱이나 이런데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휠 베이스가 짧기 때문에 방지턱이나 요철을 지날 때 차체가 요동을 좀 치는
그런 태생적인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전장이 짧기 때문에. 전자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가속력인데 네네. 혹시 가속력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가속력 같은 경우 일단 뭐 제조사 고지 기준으로는 뭐 흔히 제로백이라고 하죠. 예. 0에서 이제 100km까지 도달하는데 순간 가속 시간은 4.3초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실제로 좀 몇 번 재보니까 재웠어요? 아무래도 이제 네. 여러 가지 좀 조건이 있겠죠. 런치 네. 컨트롤이 잘 먹는 조건도 있겠고 네. 타이어 종류, 그다음에 노면의 온도, 그리고 경사, 네. 뭐 그리고 대기온, 네.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텐데 4.3초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4.8초, 4.9초, 5초 넘어간 적도 있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네. 뭐 가속력이 요즘에 사실 370마력이라고 하면 거의 국민 마력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출력이 높은 차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요새는 워낙에 이제 출력이 높은 네. 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네. 뭐 매핑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웬만큼 튜닝카 앞에서는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출력은 아니더라고요. 또 네네. 어쨌든 뭐 가속력은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실직해 보면 한 4초 후반에서 5초. 근데 이건 뭐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여러 가지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관계로 그 부분은 뭐 절대적인 수치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으나 제조사 기준은 4.3초라고 고지되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제동력은 좀 어떤 편인 것 같으세요? 제동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측정은 해보지 못했지만 항상 뭐 이제 자동차 시승기에 보면 100km에서 브레이크를 잡을 때 제동 거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래서 잘 나오는 차들이 보통 한 32m, 33m 내의 차가 제동을 하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재보진 못했지만 제동력이 부족하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인제 스피디움 1번 코너 진입 시에 210km 정도로 달리다가 급제동을 해도 뭐 첫 번째 랩, 두 번째 랩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순정 패드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어택을 할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크 페이드가 좀 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킷을 타실 분들은 이제 순정 패드가 아닌 뭐 페로도라든지 페로도 브랜드의 뭐 우노 패드, 뭐 여러 가지 패드가 있는데 그런 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서킷 말고 그냥 시내에서 그냥 도심에서 다닐 때는 그냥 이렇게 브레이크 밟을 때 뭐 밀리거나 충분히 그런 건 없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예. 이제 극한의 주행 서킷에서 네, 그렇습니다. 극한의 주행 말고는 브레이크의 부족함을 느끼기는 어렵고 이 차량 브레이크를 뭐 시내에서 사용하시다가 뭐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시겠죠. 뭐 6P 이런 거 쓰시던 분들은 부족하다고 그렇죠, 말씀하실 그렇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일상적인 부분 그리고 시내에서 조금 과격한 주행을 했을 때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칼같이 수 있을 것 딱딱 같습니다. 잡히잖아요. 그렇습니다. M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브레이크는 예 똑같은 거 씁니다. 아, 앞에는 예. 4피스톤, 네. 뒤에 2피스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코너링. 네. 코너링이 좀 혹시 어떤 편이에요? 코너링 성능은 이제 전문가분들의 말을 좀 인용하자면 M3, M4보다도 훨씬 더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유가 일단 차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인제 서킷 같은 경우에는 코너링 성능은 이제 M2가 더 우수하다. 물론 뭐 F바디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G80 M3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와는 또 확연한 차이가 있겠지만 선세대 F바디 기준으로는 M3나 M4보다도 작은 체구로 인한 코너링에 이점이 있다라고 많이들 의견을 남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혹시 느끼셨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차주님이 그렇게 느끼셨는지. 왜냐하면 제가 M3, M4를 타보긴 했지만 제가 서킷에서 타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극한의 코너링으로 M3, M4를 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친구의 차량이었으니까 그래서 비교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것 자체로는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뭐보다 더 좋다. 상대적인 수치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근데 이 자체만 코너링 돌아도 쏠리거나 그런 거 충분합니다. 코너에서 브레이크 잡을 필요 없습니다. 거의. 역시 M. 충분히 M 배지 달 만한 가치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이제 핸들의 무게감인데 혹시 핸들 무게감이 가벼운 편인지 무거운 편인지.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느끼는 거에 따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제 훈련을 많이 하신 분이나 손 힘이 좋으신 분들은 무파워 두돈반 핸들도 이제 되게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엄청나게 이제 부드러운 MDPS 칼럼식에 달린 그 핸들도 무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뭐 상대적인 부분이라서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무거운 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핸들의 림폭 자체가 굉장히 두꺼운 편이라서 잡았을 때 그립감이 좋습니다. 그립감 좋다. 그리고 조금 무거운 것 같다. 조금 이제 핸들 무게가 좀 무거운 거. 그러면은 여자분이 운전을 하시기에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여성분이 이 차를 운영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무게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핸들의 무게감도 있고 림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잡았을 때 좀 이게 손이 다 안 잡힐 수 있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좀 핸들은 여성분이 조작하고 쉽고 편하게 하기에는 좀 무거운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은 기업이 변속 타이밍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은 뭐 변속 타이밍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되게 로직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수동 모드로 할 경우에도 제가 변속을 하지 않으면 변속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변속 타이밍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타이밍은 이제 오토 모드를 해놨을 때도 네. 스로틀 궤도를 이제 끝까지 열면 변속 타이밍도 스포티하게. 그러니까 변속을 좀 더 늦게 하죠. 그리고 이제 컴포트 모드로 해놨을 때는 변속을 좀 이제 알맞게 2,500 RPM 미만에서 이제 변속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뭐 변속 충격이나 좀 뭐 변속 타임이 좀 늦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겠네요? DCT다 보니까 변속 충격은 오히려 일부러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일부러? 네네. 그럼 약간 짜릿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네. 일부러 변속 충격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뭐 몇 단에서 몇 단 할 때 뭐 어떤 식으로 변속 충격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놓으면 이제 변속할 때 변속 충격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느낌까지 드는데 뭔가 탁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느낌이 드는데 생각보다 그게 이질감은 없더라고요. 뭔가는 있는데 네. 목 디스크 걸릴 정도로의 그런 목 디스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목 디스크 유발하려면 한 500마력, 600마력은 돼야 될 것 같고. 예. 자, 이제 저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 차량을 가지고 오시면서 뭐 크게 수리하신 거나 뭐 따로 혹시 좀 있으신가요? 뭐 수리한 거는 뭐 따로 크게는 없고 네네. 하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하체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체에 이제 스테빌라이저 링크라든지 그 다음에 쇼바 마운트, 그러니까 쇼크 업소버 마운트 부분 이런 부분들 좀 교체하고 부식률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튜닝 쪽으로 그냥 사실 뭐 튜닝이라기보다는 그게 좀 달아가지고 바꾼 것 같아요. 달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생각을 좀 해둬야겠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하려면은, 좀 빡세게 운영을 하다 보면 하체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네. 교환 가능한 하체 부품들을 좀 교환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혹시 메인터너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메인터넌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서킷이라든지 드리프트 주행을 많이 하지 않고 일상용 펀카로 좀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글쎄요, 뭐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는 시중 사제 제품이 많기 때문에 사제 제품 많이 쓰면 되고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가격이 좀 나가죠, 사실. 근데 타이어 교환 주기가 주행 성능을 어떻게 이용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고 국산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네시스 쿠페 3.8 정도 운용하는 그 비용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메인테너스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은 혹시 해당 차량을 좀 타려면은 혹시 월에 얼마를 벌어야 이 차량 탈 수 있을까요? 이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좀 주관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쨌든 뭐 얼마를 버느냐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얼마를 벌어서 이 차에 얼마나 투자하겠냐. 예를 들면 뭐 차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연봉이 한 4천 정도 되시는 분들도 이 차를 운영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얘기해서 뭐 조금 더 차에 대한 많은 비용을 주신다면 연봉 3천을 버시는 분들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요. 연봉 3천이라고 한다면 월 한 200, 세후 연봉 3천이 한 2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30, 2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풀할부로 사서? 아니요, 풀할부는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이 차에 대한 할부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 할부 없이 월 200 정도는? 그 정도면 뭐 있어야? 그렇습니다. 최소 200?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차값까지 좀 포함을 하는 경우라면 제가 봤을 때 연봉은 한 5천 중반 정도는 돼야 이 차를 차값 포함 운영하는데 좀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게다가 뭐 오늘만 사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미래를 대비를 위해서 저축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시는 게 요새 또 대부분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앞자리 연봉이 한 5 정도는 좀 되지 않아야 될까. 5 정도? 하지만 최소의 비용은 아까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최소의 비용은 뭐 부여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컵라면 드시면서 타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라서.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그냥 차 여기 뭐 가까운 데다 그냥 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질문은 고질병, 결함. 혹시 뭐 M2가 뭐 고질병이나 이런 게 좀 있나요? 일단은 M2 별명 자체가 이제 탱크라고들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만큼 뭐 잔고장이 없고 많이 좋은 차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뭐 잔고장은 진짜 없는 차고 고질병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한데 이게 쇼크 업소버 쪽에 그 스위블 베어링, 스위블 암 그쪽에서 이제 잡소리가 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딱딱딱 소리가 좀 나는데 그게 왜 나냐면 알루미늄 이제 스위블 암을 만들었는데 그 암에서 일부를 좀 가볍게 하려고 가운데를 좀 빼서 만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 이제 쇼크 업소버 마운트를 딱 끼우면 거기서 이제 좀 잡음이 발생하는 것들. 근데 고질병도 아니고 뭐 운행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이제 주차할 때 핸들을 돌리고 이러면 뭐 딱딱 소리가 나니까 네. 그런 부분들 좀 안 좋은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서비스센터 가면은 그 무상 기간이면 교체해주면 이거는 그냥 조립을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하면 그 소리 안 납니다. 근데 또 타다 보면 또 나고 그 사이에 이제 이물도 유입되고 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소리가 좀 나는 걸로 추정이 되고 네.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 없기 때문에 지장 없다. 예, 이거 운용하시는 분들도 그냥 좀 크게 신경 안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결함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거는 없다. 네, 자, 결함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혹시 이 차량에 대해서 혹시 뭐 커뮤니티도 많이 보셨을 것 같으신데 네네. 차를 사기 전에 네, 맞습니다. 뭐 카페도 들어가 보고 뭐 저런 뭐 이렇게 많은 정보를 좀 캐치를 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어떤 걸 제일 많이 보셨는지. 일단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아무래도 이 차를 운용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 이것도 제일 중요하죠. 게다가 이 차가 어느 정도의 감가가 있는가 예,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을 커뮤니티 통해서 좀 검색을 했고요. 근데 뭐 유지보수란 비용이 너무 개인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 아니라서 직접 운영해 보는 게 제일 좋다는 결론을 얻었고 그 다음에 또 중점적으로 봤던 게 뭐 이 차를 운영하시는 분들 치고 인제 서킷을 안 가보신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예, 서킷용 입문 차량이다 보니까 예, 서킷에 대해서 이 차를 운용하면 이제 랩타임이 베스트랩 기준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예, 이런 부분도 커뮤니티에서 좀 관심 있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커뮤니티 이슈에서 지금 뭐 가장 핫한 부분은 혹시 어떤 거예요? 일단은 이 차는 커뮤니티 이슈에서 핫한 거는 진짜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따로 없다. 근데 그럴 법도 한 게 이 차량의 유저 자체가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뭐 국내 통틀어도 중고로 나온 매물까지 포함을 해도 1000명이 안 되시기 때문에 뭐 실제로 뭐 M2 클럽 카페 이런 데 보면 몇만 명씩 되시는데 실제로 M2는 우리나라에 1000대 있습니다. 1000대 정도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 차를 사시고 나서의 처음 주위 반응인데 주위 친구분이나 뭐 부모님 혹시 뭐 주위 반응이 좀 어떠셨는지. 일단 좀 제가 이 차를 몰래 산 거기 때문에 부모님은 일단 모르시고 네, 그렇죠. 예, 주위 친구들의 반응은 이제 뭐 글쎄요, 이게 어떻게 보면 30대 초반에 타는 것까진 괜찮은데 이게 조금 더 가면 좀 약간 철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나마 하얀색이라서 다행인데 이게 롱비치 블루 색상이었으면 이것도 약간 이제 철없는 차로 보이더라고요. 철없는 차로. 예, 또 배기음이 좀 이제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동승하기를 창피해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쨌든 뭐 차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반응이 좋고 야, 또 드디어 뭐 이런 거 괜찮은 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제 나이값 못한다, 뭐 철없다, 창피하다, 옆에 타기도 좀 그렇다, 내릴 때 눈치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호불호가 아주 극명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전자 쪽이거든요. 저도 아마 한 50 먹어도 와 할 것 같은데. 그쵸. 예. 자, 그러면은 혹시 초치는 친구분도 혹시 좀 계시지 않아요? 야, 이 돈이면은 뭐 어쩌고 그 돈충들 좀 많이 계시는데 예, 사실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분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뭐 제가 산 중고 금액 말고 예, 신차 가격 기준으로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신차 기준으로 뭐 5 시리즈 뭐 이런 것도 되다 보니까 실용성이나 고급감이나 뭐 여러 가지 주위의 시선 그리고 운용에 있어서 이점 그리고 적은 감가 이런 걸 고려하면 7,500돈 주고 살 차는 솔직히 일반인 기준에서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 돈 씨가 등장하면 뭐 거의 이거 살 바에 E클래스, E클래스, 5 시리즈 예, 그렇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신차로 구매하신 분들은 E클래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돈 씨가 먹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 차를 타시면서 혹시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다면 혹시 좀 뭐가 있었을까요? 에피소드는 인제 서킷 쪽에서 딱 한 번 있었는데 이게 제가 아무래도 후륜구동이다 보니까 제가 운전을 그렇게 잘하진 못해서 예, 그게 한 4번 코너였나 5번 코너였나 코너 번호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한 번 거의 역주행을 반대로 뒤돌았었는데 예, 다행히 그날 이제 세션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없으셔서 예, 그래서 전혀 뭐 사고도 없고 가드레일도 박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서킷 같은 경우 이제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 1,000만 원 이상은 제가 벌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고를 피했고 그다음에 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 뒤에도 보니까 헬멧이 있어요. 예, 그 서킷에서 제가 이용하는 헬멧이고 저를 제가 오토바이 탈 때부터 쓰던 헬멧인데 그걸 아직도 지금 차 이용하면서도 잘 사용하고 혹시 그러면 평상시에도 그냥 헬멧 쓰고 뭐 운전하실 때 있나요? 그러니까 서킷을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서킷 기분이라도 좀 내고 싶다 해가지고 여기서 헬멧 쓰고 그런 생각 없으시고요? 제가 이거 있다고 얘기해야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네,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또라이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이 차량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M2 이 차량을 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 이 영상을 볼 거란 말이죠.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차를 몇 년 운용하실지, 사실 뭐 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내가 이걸 몇 년 딱 운용하고 몇 년간 타고 팔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냥 일단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계획을 세우셔도 계획대로 안 되는 분들도 또 계실 수도 있을 텐데, 네. 왜냐하면 상황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차를 사실 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운용하실지, 길게 가져갈 만한 차는 솔직히 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잠깐 타시는 걸로 했을 때는 충분한 비용을 다 계산을 해보고, 네. 지금은 사실 이게 감가가 이미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시면 그래도 감가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구매하실 때 반드시 목적에 맞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기차들이 많이 나옴에 인해서 내연기관 차들, 특히 좀 고배기량 차들의 내연기관은 많이 없어질 걸로 보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퓨어 스포츠 느낌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께는 권하고 싶고, 꼭 알아야 될 점으로는 이제 사고 이력 같은 거. 이 차 같은 경우는 사실 사고가 좀 많이 나는 차다 보니까 그렇죠. 보험료도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이제 뭐 사고 난 차량을 구매할 때 반드시 어떻게 수리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시운전도 꼭 해보고, 아무래도 뭐 이 차 구매하시는 분들은 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식도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충분히 잘 고려해 보시고 구매를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차의 매력 굳이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은. 그랜저 가격대에 경험해 볼 수 있는 BMW M 고성능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멋지시다. 진짜 말씀 그래서 뭐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말리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이걸 구매하게 방치하는 것도 진짜 친구를 위해서라면 좀 이게 나쁜 행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솔직히 뭐 이제 제 나이 때 친구가 이걸 구매한다고 하면 차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아니라면 요건 좀 말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차에 대해서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혹시 5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신지? 일단은 퓨어 드라이빙이나 뭔가 스포츠성에 있어서는 저는 가격 대비 성능까지 봤을 때 5점 만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점. 단점이 없다. 이런 뭐 내장재 이런 거 다 상관없다. 그거는 단점이긴 하지만 이거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 점수 5점에 있어서 내 만족도는 이런 거 굳이 말하자면 그거 다 그냥 난 만점이다 그냥.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차가 굉장히 재밌다. 다만 이제 좀 실용성을 추구하시는 분은 빵점입니다. 그렇죠. 근데 빵점도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실용성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 차의 존재 여부도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차량에 대해서 좀 있다면은 없으셔도 돼요.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요. 이거 구매를 꼭 한번 그래도 인생에 한 번쯤은 거쳐보는 차로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뭐 고성능 브랜드에 대한 남자들이라면 항상 좀 열망을 하고, 그 고성능 브랜드에 우뚝 서 있는 것은 M이라고 생각합니다. AMG도 있긴 하지만 사실 뭐 AMG보다는 제가 M 브랜드를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벨로스터 N도 나와서 현대 고성능 N 브랜드도 정말 좋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가장 인기가 많은 M 브랜드를 그랜저 가격대에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 좋은 페이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셨어요. 되게 멋지시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립이 따로 없잖아요. 여기는 그렇습니다. 중립에 넣고 사이드를 제껴야지 P로 들어가는 거죠. 사이드를 아니에요? 이렇게 채운 다음에 시동을 아예 오프하고 엔진이 오프돼야 P가 물리더라고요. P가 물리는 거죠. 사이드 채우고. 그렇다는 거 이거 가끔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후진 기어 넣을 때도 좀 뭔가 특이하고 수동이냐 여쭈는 분들도 있는데 페달이 2개이기 때문에 수동은 아니고 DCT입니다. 역시 M이라는 거. 기어봉도. 기어봉은 M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버튼은 없지만 기어봉은 똑같더라고요. 자, 감사합니다. 다 끝났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